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현성씨 형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어쩌면 이미 우리 가족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야, 너 무조건 네 시아버지 말대로 해. 네 남편 형인지 뭔지 절대 찾으면 안 돼. 어차피 다 우리 콩이가 먹을 해들재단인데 뭐하러 헛짓을 하려는 거야. 너 절대 안 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진나영이 어디 어른 말을 들어 처먹을 인간인가요? 설령 들어먹으려 한다 해도 그 어른이 장윤자라면 저라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장윤자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나영은 꽤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엄청난 해가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진나영이 찾아준 30년 전 그날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술이 떡이 된 현성을 부축하고 들어온 마리의 집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채울이었는데요. 현성의 방은 2층이었고 현성을 눕히고 방을 나오는데 하필 현우의 방이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느낌이 싸합니다. 뭔가 심장이 아려오는데요. 꼭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고 처음 맞이하는 비오는 날 같은 느낌이랄까요. 심장병에 걸린 사람 마냥 빠르게 뛰고 아려오는 심장이. 채울이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분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채울이는 한동안 서랍 속에서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어릴 적 애착 장난감인 앰뷸런스를 꺼내들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죠. 예고편에 보이는 앰뷸런스를 쥐고 있는 손은 남자의 손이었죠. 맞아요. 채울이의 손이에요. 앰뷸런스를 만지작거렸다는 건 조만간 채울이도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될 거라는 일종의 복선 같은 건데요. 최선영에게 입양이 되고 난 후로는 온전히 최선영의 아들로 살기로 다짐했던 채울이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하는 일이 없었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할수록 지금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을 덮어줬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꺼냈다는 건 채울이에게 변화가 찾아왔다는 건데요. 채울이가 한현우의 기억을 찾는 건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주머니, 2층 키 좀 주세요. 머뭇거리는 가정부에게 눈을 부릅뜨며 노려보지만 가정부가 쫄지를 않습니다. 저기요 작은 사모님, 저한테 키 없어요. 사모님이 요즘은 그 방 매일 열어두세요. 헉, 이럴 수가. 어머니가 그 방을 매일 열어두신다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던 방을 이젠 열어놓기까지 한다는 말인 건가? 최선영을 만나고 난 후 달라진 김마리는 현우의 방을 더 이상 꽁꽁 숨겨두지 않았죠. 열린 현우의 방을 들어간 진나영은 전단지와 어릴 적 현우 사진 액자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한편 장윤자는 또다시 김마리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다시는 네 어머니 이 집에 못 오시게 해. 라는 김마리의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건지 장윤자의 방문을 막을 수 없었던 진나영이었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딸을 찾아온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엄마인데요. 엄마, 이상해. 현성씨 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현성씨 형을 찾아주고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볼까? 어머 얘,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형을 찾아주긴 뭐하러 찾아줘. 너 무조건 네 시아버지 말대로 해. 네 남편 형인지 뭔지 절대 찾으면 안 돼. 어차피 다 우리 콩이가 먹을 해들재단인데 뭐하러 헛짓을 하려는 거야. 너 절대 안 돼. 깜짝 놀란 장윤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 이야기를 저 멀리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듣고 있었죠. 장윤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깊은 고민에 빠진 진나영은 결심이 선 듯 보이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지만 우리 엄마는 애니까 안 듣는 게 좋겠어. 진나영은 아침 일찍 모두가 출근하자 곧바로 2층 방에서 전단지와 액자 사진을 들고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하는 업체에 의뢰를 맡깁니다.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인지 정말 금방금방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헉, 예상되는 얼굴을 보자 진나영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채울이었죠.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채울이에게 형제나 쌍둥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이죠. 놀란 진나영은 출력된 결과물 사진을 받고 부랴부랴 업체를 나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채울이라니. 이게 가능해? 어라? 잠깐.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채울이가 2층 방을 쳐다보던 모습이 뭔가 이상했죠. 왜 채울이는 그 방을 멀뚱히 오랫동안 쳐다봤던 거지? 번쩍. 잔머리 대마왕 진나영의 머리가 번쩍합니다. 아, 채울이도 뭔가 알고 있구나. 그렇게 지레짐작한 진나영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말해도 문제, 말 안 해도 문제였죠. 말하면 김마리에게 평생 이쁨 받을 테고, 하지만 콩이의 몫이 줄어들 테고, 괜히 말 안 했다가 채울이가 먼저 이 집을 찾아오게 되거나 김마리가 먼저 알게 된다면 어차피 콩이의 몫은 줄어들지만 자신의 공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모아 미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진 진나영이 몇 날 며칠을 망설이는 사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사모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김마리에게 말을 꺼냅니다. 작은 사모님이 얼마 전 2층에서 전단지와 액자를 몰래 들고 나가셨어요. 나영이가요? 왜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들고 외출했다가 오후에 다시 가져다 놓았어요. 근데 사모님, 작은 사모님 어머님도 다녀가셨어요. 두 분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절대로 형을 찾아주면 안 되라고 하셨어요. 콩이가 다 먹어야 한다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 집에서 사모님을 모신 세월이 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깨름직해서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말을 모두 듣게 된 김마리는 2층으로 향합니다. 현우의 방이 아닌 현성이의 신혼방으로 향하는데요. 늘 웃고 있던 김마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의 얼음공주 김마리의 얼굴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고귀하신 김마리님께서 현성이의 방을 여기저기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헉, 이게 뭐야? 한 장의 봉투를 발견하는데요. 복구 전문이라고 쓰여있는 어느 업체의 이름이었죠. 불길한 마음에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A4 용지에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헉, 이럴 수가. 진나영이 놀란 것보다 더 놀라는 김마리였죠. 최선영 씨 아들 채우리의 사진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김마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 못할 리가 없죠. 현우의 방에서 전단지와 액자를 들고 나간 진나영의 방에서 복구 전문점의 봉투에 들어있는 채우리의 사진이라 이건 누가 봐도 진나영이 현우를 찾아내고도 숨긴 거죠.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스쳐갑니다. 콩이가 다 먹어야 해. 뒷목을 부여잡은 김마리는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둔 후 봉투를 고스란히 넣어두고 방안을 정리합니다. 내 인연, 네가 언제까지 숨기는지 보자. 그렇게 진나영 덕분에 김마리는 채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미칠 듯이 기쁜 김마리는 이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현우를 몰라보다니. 현우에게 당장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최선영을 찾습니다. 언젠가부터 베프가 되어버린 최선영과 김마리였죠. 저번처럼 조용히 룸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문 밖에서 강정순이 엿들으려 노력합니다. 아라가 만든 종이컵 전화기를 문에 가져다 대보지만 들릴 리가 없었죠. 김마리는 최선영에게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머, 이거 우리 아들 같이 생겼네요.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김마리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전단지도 보여줍니다. 순간 최선영의 입이 딱 벌어지고 이사장님, 이건 우리예요. 우리 어릴 적 사진인데 이게 왜? 헉, 그럼 잃어버린 이사장님 아들이 우리라고요? 이럴 수가. 우리는 죽은 순정이 언니 아들인데 어떻게 이사장님 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순정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친엄마예요. 저랑 같이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심희망원에 가게 되었고요. 김마리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설마 그 요양병원이 해들 요양병원이 맞나요? 그럼요.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원장님이 수술해 주신 거. 덜컹. 김마리는 아들을 찾은 것보다 더 놀라는데요.
잃어버린 현우가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아들로 살고 있었다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현우가 내 병원에 있었다니. 근데 그걸 내가 모를 수 있나? 순간 아버지의 임종이 생각난 김마리입니다. 네가 우리 현우 버렸지? 라는 아버지의 의심에 맹세코 저는 현우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한진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설마 진짜로 이 사람이 우리 현우를 버린 거야? 머리를 감싸쥐는 김마리를 옆에서 걱정스런 모습으로 쳐다보는 최선영입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워서 그랬어요. 최우리 선생에겐 잠시만 비밀로 해주세요. 대신 최우리 선생 칫솔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선뜻 최우리가 쓰던 칫솔을 내어주는 최선영입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찾아온 마당집에서 그날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가 버린 김마리인데요. 김마리는 최우리의 칫솔을 들고 유전자 검사소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이곳입니다. 해들 요양병원. 이사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반갑게 맞이하는 관리자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튀어나오죠. 얼마 전 원장님도 다녀가셨었는데. 뭐요? 원장님이요? 와서 뭘 하시던가요? 그게. 망설이는 관리자는 노려보는 김마리의 카리스마에 쫄아버렸죠. 오래전 기록을 찾아달라 하셨어요. 30년 전 요양병원 환자들 기록이요. 설마 아버지 말씀이 사실인 거야? 김마리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한진태는 어린 아들을 내다버린 비정한 아버지일지 본인 말대로 실수일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장윤자의 말을 무시한 진나영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김마리인데요. 이번엔 진나영을 무척이나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역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